안녕하세요.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4강은 가지도 않았는데 올림픽 본선 진출 여부가 걸린 U23 아시안컵 8강전 외나무다리에서 한국 감독 대 한국 감독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 인도네시아의 8강전, 황선홍 대 신태용의 형동생의 대결. 이미 2024년 1, 2월에 아시안컵 때문에 아시아 팀들을 만만하게 보질 못하게 된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를 만나게 되면서 과연 4강에 오를 수 있을지를 확신이 아닌 필승의 각오만 있었는데, 참 어떻게 130위권 팀과의 동남아 팀과의 경기를 긴장하면서 응원해야 하는지 참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한국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았다면서 심적으로 어려운 경기라고 했는데, 뉘앙스가 가장 강한 상대인 한국을 만나는 게 운이 없다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한국의 역사적인 기록을 멈추게 만들어야 하다니 하는 그런 자신감 같아 보여서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어쨌든 신태용 감독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많은 것을 이뤘고, 짧은 준비 기간으로도 러시아 월드컵에서 임팩트를 보여주면서 독일을 이겨버리는 사고친 감독이니까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바로 이 점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1시간 전 한국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4-3-3의 공격적인 전술로 최전방의 강성진, 좌우 측면 공격은 엄지성, 홍시우, 중원은 이강희, 김동진, 백상훈, 수비진은 이태석, 조현택, 변준수, 황재원, 골문은 백종범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경기 전에 깜짝 소식이 나왔는데 신태용 감독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물질 공세인가요?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회장이 신태용 감독과 한식을 먹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면서 2027년까지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건 다음 아시안컵까지 맞는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분 좋은 신태용 감독은 과연 한국을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까요? 지금부터 이 경기 실감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붉은색 유니폼을 착용했고 인도네시아는 화이트 유니폼을 착용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7천만 명으로 한국의 5배가 넘습니다. 그래서인지 경기장에서 인도네시아 팬들이 한국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인도네시아 홈 경기장 같았습니다. 주심, 부심, VAR은 호주, 이란인이었습니다. 경기 휘슬이 울리고 역시나 A조에서 경기력이 가장 좋았던 신태용 호였던 만큼 한국을 상대로 전혀 물러서지 않고 맞불이었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피지컬 자체도 매우 커져서 한국과 매우 대등했고, 또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호날 선수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카타르, 호주를 상대로도 경기력이 가장 좋았으니까요. 신태용 감독이 먼저 정신교육부터 시킨 듯 하죠. 전반 7분 한국이 먼저 선제골로 앞서 나갈 뻔했습니다. 정관석과 같은 중거리 슛으로 골이 나왔는데 이번 대회 최고의 골로 뽑힐만 했죠.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세컨볼을 바운드된 걸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했는데 원더골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매우 순조롭게 4강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재개되지 않고 지연되더니 갑자기 호주 주심이 VAR을 보겠다고 합니다. 그때는 중계진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옵사이드 상황에서 걸려있던 우리 선수가 경기에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까 헤딩에 관여했던 것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여지없이 잔인하게 골을 취소시켰습니다. 근데 그 골은 질적으로 너무 아까워요. 인도네시아 홈팬들은 골 취소가 나자 득점한 듯 엄청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사기가 올라가더니 오히려 한국이 당황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닥치고 슈팅을 주문했던 것 같은데 벽에 맞고 나온 세컨볼을 곧바로 중거리 슛을 한 것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오른쪽 골대 상단을 그대로 꽂아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원더골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미 한국에게 선제골을 넣은 것만으로도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의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죠. 그나저나 왜 황선홍 감독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백을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당연히 4-3-3일 줄 알고 라인업을 소개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3백? 이게 무슨 황당경우죠?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30분이 지나도록 한국은 점유율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인도네시아만 공격을 하고 있고 한국은 슈팅 자체가 제로인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동남아와의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실제로 점유율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력도 인도네시아가 더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여유로운 신여우님이 비춰지는데 뭐랄까요, 점점 미워지더라고요.
황선홍 감독은 답답해서인지 선수들에게 침착하라고 천천히 하라면서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아니 조별리그에서도 그리 재미보지 못한 크로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단조로 환장하겠네. 아시안컵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면 10년 안에 동남아 팀이 월드컵 나가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대로 전반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주장창 크로스에 하나 얻어 걸리게 되었습니다. 44분에 올린 크로스에 우리 선수가 떨궈주려고 헤딩을 했는데 그게 상대 인도네시아 머리에 맞고 원쿠션 자책골이 되어버린 겁니다. 원점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44분이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앞서 나가겠죠.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추가골이 나와도 자존심 상해서 미쳐버릴 상황에 오히려 또 실점을 해버리면서 인도네시아와의 경기 역대 최초로 2실점을 해버렸습니다. 센터백과 골키퍼의 사인 미스로 처리를 미루다가 인도네시아 스트라이크가 또 끝까지 쫓으면서 틈을 노려 뺏고 골을 넣은 것입니다. 전반전 슈팅 6개 허용해 한국은 슈팅 제로와 같은 한계를 기록하고 점유율도 밀린 충격적인 경기였습니다. 변화를 안 주면 황선홍 감독 한국에서 감독 생활 어려울 것입니다. 후반전 우선 한국은 선수를 교체를 했습니다. 강상윤, 정상빈, 이영주를 투입하면서 4-4-2의 전술로 변화를 줬습니다. 공격적으로 빠르게 골을 넣겠다는 건데 그게 쉬울까요? 네. 후반 초반에 한국은 공격을 하려다가 역습을 수차례 당하면서 결정력이 없어서 방정이지 2골 이상은 더 실점할 뻔했습니다. 한국은 슈팅을 하려고 선수를 교체한 거죠. 그래서 슈팅이 2개 정도 늘었고 과정은 전반보다 나으면서 인도네시아를 밀어붙였습니다. 경기를 리뷰를 하면서도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다 보니까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대로면 골을 넣어도 최소 연장전 갈 분위기였습니다. 설마 정말 패배하겠어요? 네. 신태용 감독은 어떤 심정일까요? 제가 그 입장이라고 해도 정말 마냥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냥 조별리그에서 한번 패한다, A매치다가 아니라 이게 올림픽 역사를 쓸 수 있는 대기록을 앞두고 있는데 그걸 막은 장본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최대 변수가 생깁니다. 66분에 이영준이 무리하게 압박하다가 파울을 범했고 호주 주심은 옐로우 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진행 중에 있는데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더니 VAR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VAR로 이영준의 파울을 계속 심사하고 있었던 거죠. 주심이 멈춘 것 자체가 거의 레드카드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시간이 지연이 많이 되었는데 주심도 고민이 됐나 봐요. 그런데 역시나 최종적으로 레드카드였습니다. 카타르 기운이 확 오죠. 골을 넣으라고 투입한 한국의 골 감각이 가장 좋았던 이영준이 퇴장이라니 무슨 이런 최악의 경기가 있나요? 솔직히 아시안컵 4강전이 계속 생각나고 허탈하더라고요. 80분까지 한국은 골을 넣지 못하고 더 위험한 상황은 계속 한국이 86분 한국의 동점골이 드디어 나옵니다. 필드 플레이어들이 안 되니까 골키퍼가 던지기로 역습을 만들었고 수비수 2명, 공격 2명인 상황에서 정상빈이 왼쪽에서 각이 좁았는데도 완벽한 골을 성공시키면서 기어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10년 감수, 비난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이겨야겠죠. 추가 시간까지 하면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올라가고 봅시다. 사회하더라도 긴이라도 만납시다 좀. 문제는 한국은 10명 상황인 거죠. 더 밀어붙이기가 역부족이었고 다급한 벤치에서는 무슨 일이었는지 97분에 황선홍 감독이 퇴장을 당해버립니다. 그런데 그의 한마디 천천히 해. 그리고 마지막 100분에 프리킥을 얻어냈지만 안타깝게도 역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연장전인데 인도네시아는 교체를 2명밖에 안 써서 체력 만땅 선수들이 3명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분명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전 선수들은 지치고 나머지 선수들은 본래 동남아 실력으로 레벨 자체가 낮다 보니까 기회가 와도 슈팅 정확성이 매우 떨어지면서 실점이 나오는 건 기적 같아 보였습니다. 오히려 우리 선수들이 자존심 짓밟히고 최악의 경기 상황을 겪었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 투혼을 발휘하는 것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0명으로 추가 시간 20분에 연장 30분까지 뛰어준 것 자체가 부상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승부 차이까지 안 가고 극장골만 나오면 좋겠는데 무리한 바람이겠죠. 마지막에 엄청난 중거리 슛을 허용하면서 간담이 서늘하긴 했지만 역시나 빗나갔고 이제
승부차기로 이어졌습니다. 승부차기에서 솔직히 한국이 더 나을 줄 알았는데 중간에 한 번씩 막힌 거 빼고 선수들 전원이 키커가 되는 진기한 장면을 보게 되고, 두 번을 차게 된 2번 키커 이강희가 막혀버리면서 결국 마지막도 웃지 못하고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당해버리는 수모를 겪고 말았습니다. 신태용 감독 영웅된 거 축하합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기고도 크게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졌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 힘든 24시간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흰수염구리였습니다.